안녕하세요. 물성이 투수 수학학원 유정상입니다. 이제 인사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 했고, 오늘은 이제 고차 방정식, 즉 3차, 4차 방정식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우리가 뭐 2차 방정식 풀 때도 봤지만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뭐 2차 할 때는 우리가 뭐 a 곱하기 b는 0이다 이러면 그 어떤 두 개의 식을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한 개가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뭐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 해법이었는데 이게 안 될 때는 근의 공식을 썼습니다. 그죠? 자, 근데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 봤을 때 3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만약에 3차식 fx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마의 인수가 인수분해 됐을 때 많아봐야 식이 3개입니다. 1차식 3개. 그럼 3차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3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이 3개다. 그래서 뭐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이제 표현될 거고 이게 는 0이다 라고 하면 이제 뭐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거나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3차식 결국 인수분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3차식이 훨씬 많겠죠. 그죠? 하지만 당연히 뭐 책에 나오는 건 인수분해 되는 것만 나오겠지. 아마 안 되면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3차식 또는 4차식 같은 경우에 크게 뭐 여러분들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 했던 것처럼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정리 이용해서 3차식 인수분해하고 4차식 인수분해해서 근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3차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수를 한 개 찾았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했더니 x 빼기 1에다가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3차를 일단 1차 한개와 2차 한개로 뜯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지? 근이 실근이 없다 그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얘를 이렇게 근이 그냥 x 1 이러면 땡이야. 그게 아니죠. 왜? 우리 저번 시간에 2차 방정식 하면서 이제 복소수 배웠고 허근이라는 걸 배웠었죠. 허근이라는 걸. 그래서 얘를 근의 공식을 써서 허근까지 찾아내야만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실근 하나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래프를 아직 우리가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뭐 3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실근이 한 개 있고 4차는 실근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근 한 개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들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3차 방정식의 근을 가진 근의 종류가 3차 방정식의 근은 첫 번째로 그냥 뭐 실근 3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근 3개 이 실근 3개인 경우에 서로 다른 실근 3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근 하나에다가 중근 하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의 인수로 인수분해 됐을 때 만약에 2개의 인수가 똑같으면은 이건 뭐 거듭 완전 제곱되니까 중근이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은 실근 1개랑 허근 2개 좀 전에 예를 봤던 뭐 그런 방정식처럼 알겠죠? 그래서 실근 1개는 무조건 깔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론 이 실근이 우리가 뭐 인수분해 할 수 없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중에 미분한다거나 하면 그때나 볼 수 있고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하지만 그래도 실근 1개는 무조건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뭐 3차 방정식 문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 개만 보시면 자 3x 세제곱 플러스 7x제곱 빼기 4 0. 자, 요거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식으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여기에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찾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로 0 됩니다. 그죠? 그럼 0 되니까 이걸로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한번 갑시다. 자, 조립제법 해보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그래서 3, 마이너스 1, u, 마이너스 u
마이너스 1은 되는 거 맞나? 그 다음에 왜 마이너스 3인데? 미안합니다. 자, 마이너스 3이고, 자,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0.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1차적으로 한번 했는 결과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뭐 앞에서 인수분해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뭐 새로울 게 없어요. 그죠? 해서 이것만 다시 인수분해 한번 더 해주면 근 3개 찾을 수 있는 거다. 그죠? 뭐 안 되면은 근해 공식 써서 근 3개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이 정도가 답니다. 알겠죠? 물론 뒤에 가서 우리가 뭐 혹은 좀 더 다뤄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끝을 내고, 다음에 4차 시방정식 같은 경우도 4차 같은 경우는 결국 인수가 최대 4개, 1차 인수가 4개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4차 방정식은 실근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2차 방정식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에서 방정식 풀어라 해놓고 실근이 아예 없는 걸 줄까? 그건 아니지. 그지? 풀 수 있게 나온단 말이야. 즉,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방금 봤다시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방금 뭐 3차랑 겹치는 내용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고, 그러면 이 4차에서 어떤 형태가 있느냐, 역시나 복 2차식. 그러니까 앞에 인수분해 했던 거랑 똑같이 이어집니다. 왜? 결국 방정식이라는 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이거 곱하기 이게 0이다. 이거 이용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복 2차식 뭐 어떤 거 있었죠? 아까 한 번째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복 2차식 어떤 게 있냐면, 자,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4는 0. 자, 이거 뭐 0만 없으면 이거 앞에 인수분해 했던 거야.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떻게 썼죠? 그치? x제곱을 t로 치환. 처음에 연습할 때는 자꾸 치환을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굳이 치환 안 하고 바로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했을 거니까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자, 얘는 x제곱 빼기 4 x제곱 플러스 1는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이제 더 됩니다. 이제 그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물론 복소수 범위에서 하면 되지만 굳이 할 필요 없다. 그죠? 자,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 당연히 4개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몇 차 방정식 그러면 무조건 근은 그 차수의 개수만큼 있습니다. 대신에 실근이 몇 개이냐? 그거는 이제 1개만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근은 4개입니다. 아까 3차도 근이 3개라고 했지? 4차도 근이 4개입니다. 알겠죠? 실근이 4개가 아니더라도 근은 4개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몇 개의 근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일단 눈에 보이는 실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이 0 되고 싶다. 그 말은 x제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다. 그지? 제곱에서 마이너스 되는 게 뭐였어? 그지? i하고 마이너스 i. 그래서 야에 4개의 근이 생기는데 2개는 실근, 다음에 2개는 허근,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었지. 그런 건 어떻게 했었지? 이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변형을 해서 했었는데, 그 문제도 한 개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는 0. 자,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똑같이 보기 2차식 형태이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치? 개수 보니까 안 되게 생겼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곱 빼기 제곱의 식의 형태로 변형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x 4제곱과 1을 보면 중간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지? 좋잖아. 딱 되잖아. 그러면 뒤에 남는 게 4x 제곱은 0이니까, 이러면 앞에 거도 누군가의 제곱, 뒤에 거도 누군가의 제곱이 돼서, 자,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아. 그죠? 계속 보면 알겠지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근해 공식. 자, 2차 곱하기 2차 만들었으니까 근해 공식 써야겠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거 두 개 각각 근해 공식 쓰시면, 얘들은 뭐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둘 다 실근 가시겠다. 그지? 실근 4개가 나오는 그런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이제 보기차식은 그래도 좀 간단한 거고,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때 쌤이 4차식 중에서 개수가 대칭인 형태 본 적 있어, 그지? 자, 그게 내가 쌤이 이야기했지만 방정식 할 때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4차식 중에서 자, 상반 방정식이라는 건데 개수가 대칭인 형태를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그때도 몇 번 한 개 봤지만 오늘도 한 개 더 볼게요. 자, 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1은 0. 자, 보다시피 개수가 x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상반 방정식 중에서도 조련제법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간혹 가다가 뭐 1이나 마이너스로 연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는 안 되지. 되는가요? 안 되지. 그지? 안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했더라, 우리가. 그치? 어떻게 했냐면, x제곱을 나누어서 x 더하기 x분의 1을 취하는 그런 형태로 인수분해 했었어. 그죠? 지금은 이제 방정식이니까 굳이 뭐 묶어내고 자식할 거 없이 x제곱을 양변에 그냥 나누어 줍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나누기 할 때 0은 나눌 수가 없잖아. 근데 어차피 이 식에 x에 0 대입해도 참이 아니기 때문에 x가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한 거지, 그지? 그래서 나누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x제곱 나누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5에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이거를 내가 취합한다고 했지 아까? 얘를 t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는 뭐였지? 그래?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6은 0. 자, 이렇게 일단 식이 간단하게 t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해야지. 되잖아.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되면 좀 골치 아프겠지. 그런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1, 6으로 되니까 자, t 플러스 6과 t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해서 t가 마이너스 6이고 또는 t가 1이다 하면 끝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우리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4차 방정식을 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되돌려줘야겠지. t를 x로. 그러면 t가 마이너스 6이다. 그 말은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6이다. 양변에 x 곱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은 0이다. 자, 인수분해 되나? 안 되지. 근해 공식 쓰면 근 두 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x 더하기 x분의 1이 1이다. 이거 역시 양변 x 곱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 역시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지. 얘도 근해 공식 쓰면 근 두 개 나오겠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공책에다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딱 끝이 났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지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이기 때문에 인마가 0되는 x 값을 끝까지 찾아줘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기본적인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한 번씩 봤는데, 자, 고차 방정식 중에서 아까 전에 쌤이 이야기했는데 이 3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조건, 요런 게 조금 이제 예제 중에 조금 어려운 편에 이제 문제 한 게 있는데 요거 한 개만 풀어보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3차 방정식이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2p-1의 x 플러스 2p 0. 자,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가능한 P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은 아까 쌤이 뭐라 했지? 실근 한계는 무조건 있다 했어, 그지? 그럼 이런 문제는 자 봐봐, P가 있단 말이야. P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못 하잖아, 그지? P가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무조건 이런 거는 요 P라는 문자 또는 뭐 K가 나올 수도 있지만 걔가 없어지게 하는 X 값을 대입하면 대체로 인수분해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근 한계가 나와야 2차식 가지고 중근을 가지냐 안 가지냐 판단할 수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 뭐 실근 한계나 허분 2개 가지 조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조립제법을 할 텐데, 아까 전에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자, P가 없어지는 값. 자, 2P인데 X에 뭐 넣어야 2P가 사라지겠어? 그치? 마이너스 1 넣으면 사라지겠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줍니다. 그럼 안 되나? 1. 자, 이렇게 한번 1차적으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나니까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됐느냐?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는 0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학생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한 90%가 이런 실수를 하던데, 자, 인마가 중근까지 했으니까 중근이니까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 되면 되네. 끝. 자, 이러면 될까요? 자, 안 됩니다. 알겠죠? 왜 안 되느냐? 자, 3차식은 아까 인수가 몇 개라고, 1차 인수가 최대 몇 개? 3개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봤을 때, 자, 똑같이 알파랑 베타를 2개를 실근 가진다 치면은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해도 중근이고, x-알파는 1차인데 x-베타가 2개다 이렇게 해도 중근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중근을 가질 조건 자체가 2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D는 빵이라고 끝내버리면 둘 중에 한 개만 하고 치운 거야. 그럼 답이 안 나오게 한 개 더 구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도 아까 뭐라 했지? 가능한 P값의 합을 물었잖아? 의심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하면 P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왜 굳이 합이라고 했을까? 의심을 해봐야지, 그치? 그게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 상황이 이렇게 똑같이 알파랑 베타가 있다 해도 2가지 상황은 아닌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첫 번째는 뒤에 있는 이 2차식이 지 혼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중근을 가져도 D가 빵이다 해보면 P가 8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지? 이게 나올 겁니다. 그죠?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인마가 지금 뭐지? x 플러스 1을 가졌잖아? 그러면 인마가 지금,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 직접 뭐 해서 인수분해보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말고 x 더하기 1도 중근이 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럼 뒤에가 이제 1차 되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인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한 개 더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그때의 p의 값, 그러면 p가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p는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결국 가능한 p 값이 이렇게 2가지가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이제 둘이 더해서 답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중근과의 조건 가장 헷갈려 하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미적이 아니고 수투구나. 수투에서 미분할 때 뭐 극값 가지고만 이런 거 할 때, 그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3차 방정식이 어떻게 하면 중근을 가지나 그거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차 방정식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자, 우리가 앞전에 2차 방정식 할 때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 관계를 배웠었는데 오늘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때 우리가 2차 방정식 근과 개수 관계 하고서 뭐 했지? 다 뭐 곱셈공식 변형해가지고 뭐 값구하고 식 값구하고 이런 거 하다가 마지막에 식 작성하고 이게 끝이었다, 그지? 그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 근과 개수는 흐름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3차 방정식 또시 근과 개수 관계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 그 다음에 뭐 식의 작성, 훨씬 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식 자체가 길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개의 근을 가지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개의 근을 가지는 3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일 때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전개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3차식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익숙하죠? 왜? 저 때 2차 할 때 똑같이 했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전개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즉, 두 식이 어떤 식이다? 똑같은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전개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곱셈공식 할 때 여러분들 3차식 그 3개짜리 공식 기억납니까? 자, 그걸 전개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자, A에 X 세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플러스 다시 A에 알파 베타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는 0. 자, 이렇게 전개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이것만 봐도 머리 아프다. 그죠? 이건 봐도 머리 아프다. 이것도 좀 골치 아픈 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 많이 이용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는 그래서 뭐 제곱 빼기 이거 있잖아, 이거 그지? 이거 배경 많이 나올 거고, 다음에 또 뭐 나오겠어? 이거 있지, 세제곱, 그지? 이거 하면은 뭐 알파 베타 감마 더한 다음에 제곱에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그지? 그러니까 이거랑 다 쓰이는 거야, 세 개 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이냐? 역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계속끼리 비교를 하는 건데, 결국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B니까 결국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합할 때랑 똑같았다,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면 좋은 게, 이게 4차가 되든 5차가 되든 6차가 되든 간에 이렇게 뭐 곱셈공식에 의해서 무조건 제일 높은 거, 그 다음 거 하면 근의 합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뭐 기억하고 있으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x 제곱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자, a에 이건 이게 한 거고, x 개수, 그지? x 개수 비교하면, 자, a에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하니까 c더라. 그러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더라.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근의 곱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 한 개 d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개지, 세 개 공식이 세 개야. 세 근의 합과 둘씩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더한 것과 다음에 세 근의 곱,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의자해놓고, 이렇게 너무 복잡한 거 말고 이 정도면 간단한 겁니다. 알겠죠? 일단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5 아니다 3x 제곱 플러스 5는 0. 자, 여기서 뭐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죠. 뭐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1번 예제는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자,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 생각해보면 3개의 제곱에다가 합의 제곱에 빼기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빼기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3이야. 3제곱이야. 3제곱.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지금 x의 개수가 있어야 존재하는데 x의 개수가 없단 말이야. 뭐란 소리야? 그치, 0이란 소리야. 필요 없다. 좀 간단하게 됐다. 그죠? 이거는 그나마 좀 간단하게 이제 없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조금 응용인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감마 플러스 알파 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학생들은 뭐부터 하겠어? 그렇지, 일단 전개부터 하고 뭘로 하겠지. 이거 전개하면은 물론 뭐 풀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힘들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다. 자, 이걸 이용해 봅니다. 이걸 이용해 보면,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감마, 3 빼기 감마.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알파는, 감마는 3 마이너스 알파. 다음은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이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너를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봐. 뭔 차이지? 그치? x 대신에 3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건 풀 때는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서 결국 여기에 3을 대입했는 값과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지. 이 값을 구하려면 전개하는 거 아닙니다. 이까지 해놓고 또 전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전개 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을 이 식에 3 집어넣으면 얼마지?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답은 5다. 알겠죠? 이런 거 나오면 전개하지 마세요. 알겠죠? 합이 이거다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뭐 근각 예수관계도 그 정도로 짧게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거는 이제 뭐 좀 특수한 형태인데,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라는 3차 방정식과 x 세제곱 더하기 1은 0 이라는 3차 방정식. 자, 특수한 두 개의 형태. 물론 이게 좀 더 응용 확장되면 이게 1이 아니라 뭐 8이 들어올 수도 있고 27이 들어올 수도 있고, 즉 누군가의 세제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왜 지금 나오느냐? 자,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누가? 얘는 어떻게 되지? 얘는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허근인데 근해 공식 써보면 우리가 이제 혈례근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허근이니까 혈례 복소수가 같이 세트로 근이 되는 문제겠죠. 얘도 마찬가지다, 그지? 얘도 허근이니까 혈례 복소수가 하나에 두 개가 이 한 방정식에 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근 표시할 때 알파, 베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허근해서 보통 이제 오메가 바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자꾸 학생들 보면 오메가 하면 이제 애들이 고정시켜버려. 이거 배우고 나면 오메가는 무조건 뭐고 이거의 근이다. 그래서 오메가는 무조건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3인가? 그렇게 자꾸 고정시키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그냥 알파, 베타, 그냥 x, y 같은 그냥 문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허근이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여기서 안 나올 거고, 그지? 여기서 나오는 허근인데, 결국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결국 오메가 바가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한
허근이라는 건 결국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는 게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복소수 할 때 복소수의 그 거듭제곱 돌고 도는 형태, 그죠? 세제곱이 1이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결국 뭐지? 오메가라는 게 1제곱, 2제곱, 세제곱 1, 또 4, 5, 6 하면 또 1이고, 또 7, 8, 9 하면 또 1이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성립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느냐, 우선은 결국은 전체의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이 허근이, 이 방정식이, 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메가를 대입을 해주면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물론 얘를 근해 공식 이용해가지고 오메가 직접 구해가지고 뭐 제곱 구하고 뭐 하면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방정식이니까 관계를 이용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봐봐, 아까 제가 봤다시피 자, 오메가의 1제곱은 오메가 1 거고, 그지? 오메가의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이거지. 그러면 4제곱은 다시 오메가 될 거고 5제곱은 다시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6제곱은 또 1이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즉 3개씩 로테이션으로 돌고 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때 복소수 수능하는 거 봤지만 한 사이클 다 더하면 뭐다? 0이다. 그지? 이렇게 더하면 0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느냐? 인마의 한 혹은 오메가인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막 갑니다. 어디까지 더하고 합이 얼마입니까? 대부분 0이겠다. 그지? 그런 문제. 여기서 조금 변형된 게 어떤 게 있냐면 조금 변형된 게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5제곱 플러스 7제곱 플러스 9제곱 플러스 갑자기 왜 10이지? 3, 5, 7, 11이지?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일단 세제곱이 3배수, 그지?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뭐 나머지를 찾는 거잖아요, 나머지로. 자, 3배수 찾았고, 나머지가 1인 건 누구지? 얘랑 얘. 다음에 나머지가 2인 건 누구지? 얘랑 얘.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3개 더하면 0, 이렇게 3개 더하면 0이다, 이런 거지. 나머지가 1, 2, 3. 나머지 빵이다, 그치? 나머지 1, 2, 빵. 합치면 0이니까. 결국 인마의 합은 0이다. 자, 요런 이제 간단한 예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게, 뭐 이런 거는 별거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오메가하고 오메가4 사이의 관계. 자, 둘이가 뭐라 그랬지? 이 방정식의 혈내 근이다라고 했어요, 혈내 근. 결국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 이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근하계수 관계를 이용해보면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다 라는 것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야. 근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하니까 1이야. 얘가 뭐란 소리야? 그치, 오메가 제곱이란 소리야. 그래서 오메가 바랑 제곱이랑 같다. 자, 여기서는 뭐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따로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따로 예제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좀 복잡한 문제들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만 좀 기억을 하시라고 일단 띄워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넘어가서 요거와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실근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똑같이 허근 오메가 바 있다 치면 여기에 오메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자, 세제곱이 아까 1이었는데, 그러니까 세 바퀴 돌면 끝이었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말은 6제곱이 1이야. 그러니까 얘는 6개씩 한 사이클이야. 얘보다 훨씬 복잡하겠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일단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그러니까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 이게 성립을 하고, 다음에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럼 오메가의 4제곱은 뭐지?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의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그 다음에 6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개씩 도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죠, 그죠? 6개가 돌고 도는 겁니다. 6개가. 그래서 어쨌든 얘도 보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다 더하면 한 사이클 돌면 무조건 0입니다. 이거는 복소수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역시 근각계수관계 이용해서 우리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다. 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다. 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는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 같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오메가의 6제곱 1이니까 여기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얘는 오메가의 5제곱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저거에 대한 어떤 예제 한 개만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에 자,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한 혹은 오메가라고 할 때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자, 생각해 볼게. 이거 보세요. 여기 생각해 보면 1 빼기 오메가가 뭔데? 1 빼기 오메가 오메가의 5제곱이에요. 그지? 오메가의 5제곱. 물론 이거 바로 통분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런 계수관계 이용해서 원래 푸는 문제인데 조금 더 잔머리를 써보면 얘가 오메가의 5제곱이야. 5제곱은 뭐지? 마이너스 제곱이야. 그지? 그럼 얘는 결국 뭐지? 얘는 결국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라는 소리지. 그지? 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다 이 말이야. 얘는 뭐지? 사실 이거 바 붙이면 다 똑같아. 왜? 오메가 바도 양의 어근이니까. 그지? 똑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지. 얘도 뭐지? 얘도 5제곱이야. 오메가 바의 5제곱. 그러니까 근데 걔는 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그지? 똑같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 이렇게 하면 이제 통분을 하더라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뭐 고차 방정식 3차, 4차 그리고 뭐 근각계수관계 그리고 여기 특수한 형태에 대한 뭐 허근 가지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자, 원래 오늘 방정식은 쌤이 다 하려고 했는데 뒤에 또 보니까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뒤에 나오는 건 뭐죠? 연립 2차 방정식, 부정 방정식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부등식 할 거고 이제 뭐 오늘까지 해서 쌤 보니까 절반 정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조금만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고 일단 공식 같은 것들은 필수적으로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수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